불어나는 사법 리스크 이런 제목 붙여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송금 유죄 판결에 이제 일격을 당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사법 리스크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새롭게 자꾸만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임박한 그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재판부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재판에서 상당한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예, 어제 재판에 이 남모 전 KBS 기획제작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남 전 국장은 이 대표와 검사 사칭을 같이 한 최철호 전 PD가 있었던 부서의 국장입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라는 게 이 대표가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이 성남시와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미 이 김 전 시장 비서 김 씨는 위증을 인정한 상태고요. 그런데 어제 출석한 이 남모 전 KBS 국장이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김병량 시장과 협의한 적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성남시와 KBS가 협의하거나 이 모종의 거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남 전 국장은요 KBS와 성남시가 공모를 하기는커녕 이 당시 부원 최 PD가 검사 사칭을 했다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 누명이 아니다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함께 이 대표와 이 검사 사칭을 공모한 최철호 전 PD가 직접 증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누명 주장, 야합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증언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인사들이 증인 자격으로 나와서 이제 그때의 상황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점은 이런 겁니다. 당시 검사 사칭이 있었는데 성남시가 이제 대언론기관인 KBS는 봐주기 위해서 둘이 짜고 이렇게 성남시장하고 KBS 당국자들이 짜고 당시 이재명 변호사에게 모든 걸 덮어 씌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이재명 지금 대표가 재판에서 이제 지금 그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켰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사실은 사법부의 1차 판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재현 변호사님. 네, 그 작년 9월에 이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그때 영장 청구 사실이 위증교사하고 대북송금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은 뭐 변론으로 하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소명이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었어요. 유창훈. 소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죄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머리까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이 차야 된다는 거면 네. 이 정도 증거로 봐서는 적어도 어깨까지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이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위증교사는 그리고 구조 자체도 위증을 했다, 교사했다 이것까지만 밝혀지면 되기 때문에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되네요.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그 수행비서였던 사람. 네, 그리고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그다음에 KBS 측과 협의를 했다 그러고 있어서 그 네. 당시에 그 김병량 시장이 지금 KBS 국장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판결을 내려도 될 것 같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지금 공판 준비기일 거치고 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재판부가 재판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선거 기간 전에 한 2번 정도 하고 끝나고 나서 지금 한 2번째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재판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는 점에서 뭔가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반인이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오래 안 끌어도 되는데 이제는 선고를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번에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5명 증인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아마 일부는 받아들여서 이게 KBS 국장까지 나와서 이거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간 적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재판이 이래저래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한다고 해서 단식 기간 있죠. 또 이제 다시 회복한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있었죠. 해 바뀌고 또 피습 사건 겪으면서 또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또 공백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또 선거 국면이 바로 이어지니까 또 공백이 생겼죠. 이제 그리고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또 증인을
또 이 신청을 해놓으니까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증인 다 불러야 되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유증교사 재판 단초가 된 것은 검사 사칭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누명 썼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위증교사로 지금 재판받는 게 아니고요. 위증교사를 했기 때문에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를 편 적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의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이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연시킨다는 것이 재판을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까지 그 마지막 이제 한계점에 도달할 텐데 차재원 교수님, 예. 그 한계점이 어디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게 한계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법원 대표, 판결?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안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 네. 요것이고 반대로 백연동 사건이라든지 개발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안이 복잡하고 증거와 증인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써 2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로 이런 점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다음 지금 대선 시기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3년 동안 이걸 갖다가 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 탄핵 네. 또는 지금 개헌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를 만약에 맞추는 네. 그런 식의 임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저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사실 형사 사법 재판에 대해서 누구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이 지금 3년이라는 시기가 상당히 길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이 문제가 심각해질 때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재판 지연 전략 자체가 먹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